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2달 전에도 편의점 점주를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한 공사장에서는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 영업 중이던 한 편의점에 흰색 승용차가 돌진합니다. 유리문을 박살내고 안까지 밀고 들어온 뒤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가까스로 몸을 피한 여성 점주를 폭행합니다. 40대 운전자는 2달 전 말다툼을 하다 점주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가시면서 봉투를 안 준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을 계속 하시니까 112에 전화를 하겠다고 해서 엄마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불 냄새가 나는데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위험 물건인 자동차로 재물을 손괴한 거기 때문에. 네네.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에서 1.3톤가량의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가면서 우박 같은 게 아주 순식간에 했어요. 1, 2초도 안 됐죠. 순간적으로 무가 우르르 떨어지더니 사람이 둘이가 쓰러지고. 이 사고로 아래에 있던 29살 작업자 A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60대 행인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의 마천 일반산업단지의 뿌리산업 주물업체들이 악취 민원 등으로 인해 밀양 하남산업단지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주물업체들의 기존 공장 땅이 팔리지 않아 밀양 하남산단 이전 계획도 창원 마천산단의 부활도 난향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2020년 밀양형 상생 일자리로 선정돼 일자리 500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됐던 밀양 하남 일반산업단지. 2025년까지 입주하기로 약속한 기업은 창원 마천 일반산업단지에 주물업체 등 모두 26곳. 하지만 현재 들어온 업체는 단 2곳뿐입니다. 애초 입주를 약속했던 창원 마천산단 주물업체 12곳이 밀양 이전을 포기한 탓입니다. 마천산단의 공장 땅을 팔아서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 했지만 매매는커녕 문의조차 없습니다. 장기화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그다음에 또 사업 자체를 철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경기 자체가 원컨이 안 좋다 보니까 마천산단이 주물산단에서 일반산단으로 바뀌면서 다른 주물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는 데다 기반 시설이 주물업체 위주로 조성돼 다른 업종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2020년 마천 산업단지에 내저 선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조선연구원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마천산단의 입주 가능 업종은 기계 가공업과 제조업 등에 불과합니다. 주물업체들은 상업시설도 입주할 수 있는 중공업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변경시킬 때에 여기에 항만 물류 서비스 선용품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첨단 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하지만 중공업 지역으로 바꾸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부터 필요합니다.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개발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된 후에 마천산업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천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합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막말을 한 창원시의회 김민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내일 3차 회의를 열어 의회 차원의 징계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 보고서가 이날 윤리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튿날인 모레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9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특위에 전달했습니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뒤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최종 처리될지가 관심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내일부터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엽니다. 경남에서는 농축협 134개, 수협과 산림조합 각 18개 등 모두 170곳의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행위 등 돈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단속 방침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 조합별 등록 서류 등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입후보 예정자는 빠짐없이 참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전국에 중증 응급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응급센터가 모두 11곳이 있는데요. 수도권에 7곳이 몰려 있는데 부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성인과 다른 소아 응급진료의 특수성에 맞춰 정부가 지정한 시설입니다. 소아 응급실이 따로 있고 나이에 맞는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담 의사가 상주해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부산 시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부산의 부모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셈입니다. 애가 축 늘어져 있고 붉게 타오르고 있고 기운이 없어 있고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얘가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조차 중증 소아 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 보니 인근 경남까지 소아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한 해 부산에서 119가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000명 수준입니다. 이 중 600명은 부산에서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이곳 양산 등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소아 응급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해 부산 시내 대학병원에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어떤 건강에 대해서 건강권, 기본권이죠. 기본권에 대해서 대책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소아 전용 응급실은 전국에 11곳, 이 중 7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눈비구름이 물러간 자리를 찬 기운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동안 포근했던 터라 다시 찾아온 추위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 수 있겠는데요.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창원의 체감 기온 영하 7.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체온 유지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내렸던 눈비가 얼어붙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종일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대부분 영도 근처에 머물러 있는데요. 밀양과 양산, 거제가 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6도 안팎까지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거창은 영하 4도, 합천과 함양, 산청은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하동 6도, 사천 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발효됐던 풍랑주의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3m로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찬 기온이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가 주택 건설 사업에 통합 심의를 도입하기로 해 인허가 기간 단축이 예상됩니다. 주택 건설 통합 심의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가 차례대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통합심의를 위해 개별법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군 지역 어린이집의 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2018년과 지난해 말 대비 의령군의 어린이집이 40% 줄었고 함안, 함양, 고성군은 30% 이상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경남 7개 군 지역도
합천군 17%를 제외하고 모두 20%대의 어린이집 폐원율을 보였습니다. 함안군이 가야토기 국내 최대 생산지인 법수면 우거리 천재산 일원의 가야토기 생산 유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함안 천재산 토기 생산 유적은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이달 말까지 귀농인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인 창업 육성 지원 사업 가운데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하는 생활 안정자금은 400만 원의 보조금을,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구입에 드는 영농 기반 조성 자금은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경상남도가 오는 24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외버스 11개 업체는 56개 노선 181회를 늘려서 운영하고 남해와 중부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 85개 노선은 우회 운행합니다. 경상남도는 귀성객이 몰리는 터미널 등의 시군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도 사전 점검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오늘 지역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을 150억 원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이번 판매는 지류형 100억 원, 모바일 50억 원 규모로 개인별 구매 한도는 20만 원이며 할인율은 10%입니다. 창원시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